각기둥과 각불 중급 문제 풀이입니다. 문제 1번 밑면과 옆면의 모양이 다음과 같은 입체 도형의 모서리의 수를 구해보세요. 한 번 더 꼬았네요. 옆면은 종류를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뿔이고 밑면은 모양 사각이니까 사각뿔이 되겠죠. 그래서 사각뿔의 모서리 개수는 밑면과 옆면 2개 있으니까 4 곱하기 1 해서 8개가 됩니다. 이런 유형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다른 것도 되겠죠. 모서리만 묻는 게 아니라 총 면의 수는, 꼭지점의 수는 다양하게 문제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 풀 수 있겠죠. 문제 2번 각기둥의 전개도를 보고 1, 2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전개도는 그림을 잘 보면 됩니다. 특별하게 풀이하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자른 거죠. 여기를 칼로 잘라서 눕혔습니다. 얘도 잘라서 눕히고 얘도 잘라서 눕히고 얘를 탁탁 푼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기를 자른 겁니다. 1번에 해당되는 게 뭐다? 얘죠. 얘 길이가 뭐다? 얘랑 같잖아요.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으니까 8이죠. 2에 해당되는 것은 나와있죠. 10이라고. 그래서 10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원래는 이 부분을 좀 더 길게 그렸어야 되는데 일부러 좀 작게 그렸어요. 너무 길면 바로 보이니까. 그래도 시험 문제는 충분히 차이를 나게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적으면 되겠죠. 문제 3번 밑면의 모양이 다음과 같은 각기둥입니다. 각기둥의 면의 수와 꼭지점의 수의 합을 구해보세요. 무슨 기둥이죠? 오각기둥입니다. 오각기둥의 총 면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 5개에다가 아래 위 밑면 2개 7개죠. 그리고 꼭지점의 수는 아래쪽에 있는 밑면과 위쪽에 있는 밑면의 개수니까 5 곱하기 2 하면 10개. 그래서 2개의 합은 17이 되겠네요. 문제 4번 꼭지점이 10개인 각불의 모서리는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각불의 꼭지점의 수는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1입니다. 이게 10이니까 밑면의 변의 수는 9고 뭐다? 구각불이 되겠죠. 그래서 구각불의 모서리의 개수는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 왜? 옆면도 있으니까 옆면까지 해야 되니까 9 곱하기 2니까 18개가 나오겠죠. 문제 5번 옆면의 모양이 그림과 같은 삼각형 6개로 이루어진 각불이 있습니다. 이 각불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몇 cm인가요? 옆면이 6개이니까 육각불이 되겠죠. 육각불의 모서리의 개수는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인데 모서리 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한 번 더 꼽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밑면의 모서리 길이의 합과 옆면의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하면 되겠죠. 밑면의 모서리를 먼저 보면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5인 육각형이니까 5에다가 6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밑면의 모서리를 구할 수 있고 옆면은 12가 몇 개? 6개가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30 더하기 72니까 102cm가 됩니다. 문제 6번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삼각형을 한 밑면으로 하는 각기둥이 있습니다. 이 각기둥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63cm일 때 높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밑면이 정삼각형이니까 삼각기둥이 되겠죠. 각기둥의 모서리는 밑면의 변의수 곱하기 3. 모서리 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서리 길이 합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밑면 길이가 2개 나오죠. 그리고 옆면 하나가 나오니까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전체 모서리 합이 63이니까 밑면 모서리는 뭐죠? 5가 3개 있으니까 15에다가 2쌍이니까 2를 하면 될 거고 옆면을 모르죠. 요 길이를 모릅니다. 요 길이가 높이인데 요 길이를 몰라요. 그러면 30이니까 넘어가면 33이 되죠. 33은 옆면의 모서리 길이 합인데 옆면의 모서리 몇 개? 3개. 그래서 다시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높이는 11cm가 됩니다. 그래서 5번, 6번 문제는 선생님이 조금 어렵게 낸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길이의 합을 물어보는
개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 유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기둥과 각불에 대해서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7번 문제, 각기둥의 밑면과 옆면의 모양입니다. 이 각기둥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몇 cm인가요? 옆면이 직사각형이니까 기둥이고 밑면은 사각형이니까 사각기둥이 되겠죠. 모서리의 개수가 아니라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밑면의 모서리의 길이의 합의 2배에다가 옆면의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더하면 되겠죠. 밑면은 2가 4개니까 2 곱하기 4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옆면은 4가 4개니까 4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그래서 16 더하기 16이니까 32cm가 되겠네요. 문제 8번, 다음 조건은 오른쪽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각기둥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건을 보고 밑면의 한 변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풀이를 쓰기 위해 조금 밑으로 내렸어요. 조건을 봅시다. 각기둥의 옆면은 모두 합동이다. 그냥 써준 말이 아니에요. 각기둥의 옆면. 옆면은 뭐죠? 이게 옆면이죠. 옆면 5개가 모두 합동. 각기둥의 옆면이 모두 합동이란 말은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다 같다는 얘기겠죠? 보면 이게 옆으로 붙잖아요. 이게 옆으로 붙어요. 그러면 오각형이 뭐다? 정오각형이 되는 겁니다. 다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한 줄 때문에 오각형은 정오각형이 되는 겁니다. 밑면이 정오각형인 오각기둥이 됩니다. 높이는 5고 모서리 길이 합이 65니까 모서리 길이 합으로 밑면을 구하면 되겠죠. 오각기둥의 모서리 길이 합은 밑면의 모서리 길이 합 곱하기 2에다가 옆면의 모서리 길이 합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은 65고 밑면의 길이는 모르고 오각형이니까 곱하기 5를 하고 밑면이 2개니까 곱하기 2를 더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옆면은 높이가 나와 있으니까 5 곱하기 5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25를 넘깁시다. 더하기는 넘어갈 때 빼기가 된다. 밑면의 길이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러면 10도 넘기면 곱하기 10을 넘기면 나누기가 되니까 40 나누기 10이니까 밑면의 길이는 4cm가 되겠네요. 문제 9번, 다음 조건은 옆면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각부를 설명한 것입니다. 조건을 보고 밑면의 한 변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해보세요. 조건을 봅시다. 옆면이 왼쪽과 같은 이등변 삼각형 6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림을 좀 내렸어요. 옆면이 6개. 뭐죠? 육각뿔이죠.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은 54입니다. 같은 유형이죠. 모든 모서리 길이를 주고 밑면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엔 뿔이니까 육각뿔의 모서리 길이 합은 밑면의 모서리 길이 합과 옆면의 모서리 길이 합을 더하면 되죠. 전체가 54고 밑면의 길이는 모르지만 육각뿔이니까 곱하기 6을 하면 되고 옆면은 5가 몇 개? 6개. 그러면 30을 넘기면 되겠죠. 더하기가 넘어가면 빼기. 밑면의 길이 곱하기 6. 얼마죠? 24 곱하기 6이 넘어가면 나누기 6. 밑면의 길이. 그래서 6, 4, 24니까 밑면의 길이는 4cm가 됩니다. 문제 10번, 면의 수와 모서리 수의 합이 50일 때 입체 도형의 이름을 쓰세요. 단 입체 도형은 각기둥이거나 각불입니다. 면의 수와 모서리 수의 합을 줬어요. 합을 주고 어떤 도형인지 맞추라는 문제입니다. 각기둥이 될지 각불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각기둥일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각기둥이라고 생각하고 면의수와 모서리수를 구하려면 면의수는 밑면의 변의수에다가 더하기 2를 하고 모서리는 밑면의 변의수에다 곱하기 3을 하면 되죠. 이 값이 50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 2는 넘깁시다. 빼기 2가 될 거고 남는 것은 밑면의 변의수와 밑면의 변의수 곱하기 3인데 밑면의 변의수와 밑면의 변의수 곱하기 3이 남죠. 그냥 밑면의 변의수 곱하기 4 하면 되는데 왜 4가 되냐? 설명을 한 거예요. 밑면의 변의수 곱하기 1이죠. 같은 값을 묶어내면 남는 건 1 더하기 3. 그래서 밑면의 변의수 곱하기 4다. 그러면 48이 될 거고 곱하기 4를 넘기면 나누기 4가 되겠죠. 남는 것은
밑면의 변해수. 얼마죠? 12. 그래서 12 각기둥이 됩니다. 각기둥이네요. 답은 나왔지만 각불일 때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각불이라고 생각하고 면회수와 모서리의 수를 구해보면 밑면의 변해수 더하기 1 더하기 밑면의 변해수 곱하기 2가 되겠죠. 이 값이 50이고 더하기 1을 넘깁시다. 50 빼기 1이 될 거고 남는 건 밑면의 변해수와 밑면의 변해수 곱하기 2니까 그냥 바로 밑면의 변해수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그러면 49가 될 거고 곱하기 3이 넘어가면 나누기 3. 안 나눠지죠. 네, 안 나눠진다. 그래서 안 나눠지기 때문에 도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불이 아니다. 답은 12각기둥이 맞겠네요. 개인적으로는 10번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개념으로 두 가지 다 확인을 하게끔 만드는 문제라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한번 꼬아놔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린 문제는 꼭 한 번 더 풀어보고 꼭 100점을 맞도록 합시다.